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1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하여 부시 대통령 가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샨 해너티와의 대담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성명서 발표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부시 가문이 아주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뼈있는 말이죠. 조지 부시가 바로 이 아프간 전쟁을 20년 전에 일으킨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 중동 전쟁의 일부인 아프간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죽은 오사마 빈 라덴과 자기 가문과의 여러가지 석유를 둘러싼 서로 간의 이익 공생 관계였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과 조지 부시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9.11 사건이 발생을 하자 그 모든 책임이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하자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숨어들었고, 여기에 대하여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고 탈레반을 축출한다는 명분하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는 해서는 안 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문의 석유 이권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그 일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침공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탈레반들을 향하여 여성 인권을 존중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 인권도 보호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린이들과 또 노약자들 또 많은 시민들은 어떡할 겁니까? 모든 시민들은 다 보호가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될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정치 코드에 맞는 여성 인권을 팔아가지고 지금도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려고 하고 있는 그 작태가 참 한심합니다. 한편 어저께 보도하여 됐던 CNN 앵커가 오늘은 죽을 뻔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레반 중에 한 명이 그 여자를 향하여 총기를 갖다 대면서 흔들어대자 비명을 지르고 움츠리고 그게 있던 편집장까지 졸도를 할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마침 옆에 있던 다른 탈레반이 그 사람들은 저널리스트고 CNN 기자들이야 해서 위기가 모면되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방아쇠만 땡기면 총알은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우호적이니 뭐니 하던 여자가 아마 오늘 혼쭐을 좀 났을 겁니다. 탈레반이 결코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의 모든 전사들은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위기를 느낀다고 하면 총을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대충 알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프간 철군 이전에 군 수뇌부가 아프간에 2,500명의 자녀 병력을 남겨놓아 철수작전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고 조 바이든에게 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이 이 모든 보고서를 묵살하고 그냥 철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 내부 문건에 의하면 카말라 해리스와도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조 바이든이 비겁하게도 카말라 해리스 보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라고 하자 카말라 해리스가 안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삐진 조 바이든이 오늘 강요회의를 화상회의를 하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두세 번을 질문을 하였으나 그 질문 자체를 아예 묵살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강요들과는 이야기를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한 것이죠. 이렇게 속 좋은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 미국의 정군을 이끌고 있으니 참 미국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스티브 배넌이 오늘 자기 자신의 원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빨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의장이 되어서 정권 이행을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가 탄핵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가 1차적으로 선거 임명부와 선거 투표를 인수하여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간 사태로 인하여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 감사 결과 보도와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전부 이 이슈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각 주와 각 카운티들은 선거 감사에 있어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는 25일까지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상원위원회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DA가 거기에 대하여 마리코파 카운티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지아는 이번에 선거 청년법이라고 하여 조지아에 가결이 되었던 선거 관련 법안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귀추와 주목이 됩니다. 아프간 사태가 지금 이 모든 이슈들을 덮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아리조나,
이렇게 많은 주들이 부정선거에 대하여 지금 감사를 실행하고 있고 또 실행하였고 실행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든 일명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낸시 펠로시입니다. 낸시 펠로시가 TV 대담에서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였지만은 탈레반 정부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지는 몰랐다고 하면서 이런 모든 일은 군대가 철수하면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바이든에서 화살을 엉뚱하게 군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인 아프가니스탄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늘 트위터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아프간 정규군과 아프간에 있는 군사력을 부풀려서 보고를 하였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고 어떤 군부대의 경우에는 3배, 4배의 숫자를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인텔들이 나가 있는데 그 숫자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그만큼 숫자를 불린 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나요? 모든 일에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들이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하여 그간에 자기들이 쌓아올렸던 모든 프로파간다가 다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태여 말이 필요 없는 아주 재미난 빌보드가 2개가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프리웨이 선상에 이렇게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치누크 헬기가 지금 피난민들을 싣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75년 사이곤 대피작전과 아주 똑같은 짤입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이 놀란 눈으로 아이스크림 콘을 빨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장면은 창문 가르기에 그 쇠창살 사이로 눈을 비집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 조 바이든입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간 사태에서 영국과 미국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보도해드렸던 대사관 철수 문제도 비교를 해드렸죠. 미국 대사관은 지금 다 철수를 하고 있지만은 영국 대사관은 자국민이 다 철수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한편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탈레반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하나하나 검문을 하면서 들여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금 미국민들에게 카불에 있는 은신처에서 일단은 은신하고 있으라고 발표를 합니다. 즉 자국민을 버렸다는 소리죠. 이에 반하여 영국은 공수부대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파견을 하였습니다. 4,000명을 파견하여 외곽도로에서 카불 공항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각계 전투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공수부대에게 완전 무장시켜 대기하여 카불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모든 영국인들의 차를 에스코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수부대원들은 지금 전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탈레반도 여기에는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카불에 있는 국제공항에 임시 대사관을 또한 설치를 하였습니다. 영국인 4,000명을 구출할 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라도 급히 비자를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하여 구출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구출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의 행정이 이렇게 망가진 데는 미국의 최근에 유행하였던 극단주의적 좌편향 사상에 의한 해체 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하이오주 로레 카운티에서 쓰레기 수거 회사에 오늘의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아들이 집안을 대청소한다고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것을 전부 싸서 쓰레기에 버렸습니다. 마침 덤프 트럭이 와서 그것을 싣고 나가버렸는데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가 야 거기 봉투 안에 내가 25,000불을 현금을 놓아뒀는데 그것도 버렸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할머니가 그때야 부랴부랴 쓰레기 수거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쓰레기 수거회사의 매니저가 그 전화를 받고 그 트럭을 수배하였는데 매립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쫓아갔으나 바로 매립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트럭을 만날 수가 있어서 6톤에 해당하는 쓰레기 더미를 땅에 떨구고 그 안에 뒤졌을 때 정확하게 25,000불이 비닐 봉투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매립지에 도착하면 이렇게 불도저가 밀고 일괄 처리가 되어버리므로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참 운이 좋았던 할머니고 또한 10명의 쓰레기를 찾는 데 도움을 줬던 쓰레기 수거회사의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할머니가 표시할 것이라고 전망되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전 포크송 전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인 밥 딜런이 우리가 바로 포크송의 전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 소송을 당하였는데 어쩌면 소송에도 전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56년 전인 1965년도 밥 딜런이 20대 중반일 때입니다. 그때 12살 먹은 어린 소녀를 약물을 먹이고 강제 추행을 하였다고 오늘 뉴욕 지방법원에 고소장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밥 딜런은 우리도 잘 알듯이 Blowing in the Wind, Knocking on Heaven's Door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기면서 1970년대 반전 가수로 아주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하였고 오늘까지 자기가 총 판매 앨범 수가 1억 2,500만 장까지 도달한 슈퍼스타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그때 12살이라서 너무 어려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그 여인도 지금은 얼추 70이 되었습니다. 1965년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여 소장을 제기하였는데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